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16번째 시간 구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는 것을 이제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이 평면에서의 이야기였다면 구는 공이 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3D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래서 3차원 평면에 평면 그 공간 좌표 위에 이렇게 구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구도 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구의 정의부터 보면 구는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집합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좌표 평면에 있었으면 원이 되는 거고 좌표 공간에 있으면 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중심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그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의 방정식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점씨 여기 있습니다. 이 AB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에 대해서 구 위에 한 점을,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하고 그것을 XYZ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CP의 길이는 P는 구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CP의 길이는 언제나 R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CP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루트하고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루트해서 요거 빼고 제곱한 게 R이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루트가 싫으니까 양변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겨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x-a 제곱 x의 중심 x좌표죠?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중심의 y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z-c의 제곱 중심의 z좌표,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원의 방정식에서는 z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 뿐이죠. 나머지 똑같죠? 그쵸? 3차원이니까 z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밖에 없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이 식을 보고 바로 읽으실 수 있죠. 얘가 0되게 하는 값 a, 얘가 0되게 하는 값 b, 얘가 0되게 하는 값 c고요. 반지름은 r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고요. 자, 그런데 구의 방정식은 일반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원의 방정식도 XYZ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쭉 풀어낸 형태로 만들 수 있었고요. 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렇게 쭉 풀어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일반형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의 표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은요, 항상 표준형, 위에 표준형이 있죠. 이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로 고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형에 풀어의 친식이 나온 게 있다면 그것을 표준형으로 고친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이 원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상 큰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0,0,0인 거죠. 자, 그런데 점을 지나는데 3,5,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원이 아니라 구입니다. 이렇게 3차원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0,0,0인 상황이고, 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뭐 3,5, 마이너스 4, 뭐 이쯤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쵸? 잘 모르겠지만 이쯤 위치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우리가 중심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될 텐데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중심과 지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지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z좌표끼리 빼서 제곱인데 빼는 방향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배웠었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루트 50하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잖아. 써보면 x-0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중심이 0,0,0이니까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의 제곱이어서 50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괄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점과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다시 한번. 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었죠. 자, 구가 이렇게 있는데 구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을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지름이 뭐예요? 지름이 이게 되겠지, 그치?
이게 지름일 거고, 아이고, 지름은 중심을 지나가는, 그쵸? 요거죠. 요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A일 거고, 여기가 B다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3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면, 자, 얘를 평면화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요 단면, 그쵸? 요 단면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요렇게, 그쵸? 지름이 지나가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면의 원판을 평면화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중심의 좌표죠. 근데 중심의 좌표는 뭐야? 요 A와 B의 중점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 A와 C의 거리 요거를 구해도 괜찮고, 그쵸? 이것도 R이고, C와 B의 거리 이거를 구해도 괜찮죠. 이것도 R이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심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중심은요, 자, 두 점 A, B의 중점인 거니까 2분의 중점 공식 2개 더하면 4, 2분의 2개 더하면 6, 2분의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하고 나와서 이 계산하면 2, 3,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반지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뭐 AC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고 CB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은데, 뭐 저는 AC의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C라는 건 뭐야? 점 A 6, 2,1이죠. 그것과 C 방금 구했죠. 2, 3, 마이너스 3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는 거니까 루트, 자, 빼서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빼서 제곱 1의 제곱, 자, 빼서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계산하시면 루트 33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았으니 식 세워볼까요? x 좌표의 제곱 더하기 요 y좌표죠. y좌표의 제곱 더하기 z 좌표, 플러스로 바뀌고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33 하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점 P와 구 위에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구의 방정식부터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헤쳐져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일반형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형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얘를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 좀 끌고 와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건데, 자, x제곱은요 더 이상 뭐 숫자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x제곱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 완전제곱 끝난 거고, 자, y에 대한 거 완전제곱 고쳐볼게요. 보시면 y제곱 뒤에 마이너스 6y 있죠? 자, 절반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9가 필요하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z 보겠습니다. z제곱, 그 다음 뒤에 4z가 있게 될 거고요. 절반에 제곱해주면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필요한 9는 뒤로 넘겨서 마이너스 9 넘겨주고요. 지금 내가 얼마를 더했죠? 9하고 4를 더했네요. 이쪽 똑같이 9하고 4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써주면 x제곱 플러스 요식은 완전제곱식 y-3의 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식 z 플러스 2의 제곱은 여기는 9하고 9는 소거되는 거니까 4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 3,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그다음 반지름은 아래 제곱인 거니까 입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점 P와 구 위의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이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했잖아. 그래서 그냥 단면화해서 간단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자, 이 원을요 그냥 구라고 생각합시다. 구라고 생각하고요. 요 구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얘가 지금 0, 3,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고요. 자, 점 P가 있는데 점 P는 구 밖에 있는 점 P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거든. 자, 그래서 구 밖에 있는 1, 5, 마이너스 4 밖에 있는 점 P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구 위에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요 구 위에 사실 3D니까 뭐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쵸? 이 구 위에 있는 점 Q와 그 다음에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또는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최소값은 얘랑 지금 P와 처음으로 P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딱 쐈을 때 9에 딱 최초로 만나는 그 지점, 그쵸? 그 점까지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그 최소의 값은 어떻게 찾겠냐? 지금 점과 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두 점을 어떻게 볼 거냐면 한번 이어 볼까요? 탁 하고 이었습니다. 이었을 때 자, 이 점과 이 점, 그쵸? 점 P와 중심을 이었을 때 그때 이걸 이제 레이저 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쭉 와서 처음으로 탕 하고 만나는 이 지점, 그쵸? 이 지점이 최소의 Q가 되게 되겠죠. 그쵸? 이게 최소의 Q가 되게 될 거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PQ의 최소값이니까 이 길이거든? 그럼 이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아, 이거 우리 고1 때 되게 많이 했잖아. 어떻게 구했죠? P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뭘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되겠죠. 얘가 지금 사실상 반지름이고 길이가 2인 거니까 아, 너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P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 이 길이만 알게 되면 거기에서 2를 빼면 요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중심, 그쵸? 중심이 지금 0,3,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점피가 1, 5, 마이너스 4. 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니까 루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거리 공식 써볼게요. 자, 빼서 제곱하면 1의 제곱. 자, 빼면은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면은 2니까 2의 제곱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요 계산하시면 9가 나오게 돼서 3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거리가 얼마냐면 3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3이고요. 그러면 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소의 길이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최대값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최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최대의 길이는 걔를 쭉 연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 여기겠죠. 얘가 바로 내가 최대의 Q가 되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 여기에서 그쵸? 요 순간에서 지금 이 길이가 여전히 반지름 2인 거니까 요 초록색 3에서 이만큼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5 하고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내려와서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가 이렇게 있고요. ZX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C 위의 점을 P라 하자.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지금 9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게 ZX 평면과 만나서 C가 생길 거래요.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면 9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건데 걔가 ZX 평면과 이렇게 땅 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ZX 평면이고요. 여기 9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렇죠? 땅 하고 만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절단면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 절단면도 뭐가 될까요? 이 절단면도 원이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이게 3차원 구입니다. 3차원 구를 위에서 칼날, ZX라는 칼라로 싹둑 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런 원에 대한 평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C 위의 점을 이제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이 생기게 되고요. 요 원 위에 한 점을 이제 P라고 하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는 되시죠? 자, 근데 그림을 옆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림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ZX 평면을 편의상 이렇게 좀 눕혀서 밑에 평면이라고 봅시다. 뭐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ZX 평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구가 썰려서 여기에 원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봅시다. 요 괜찮으시죠? 그쵸? 지금 요 빗금친 요 평면이 이제 원입니다. 이 ZX 평면과 만나서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까요? 예, 만나서 생긴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네. 그죠? 자, 그럴 때 C 위의 점, 요 원 위의 점을 P라고 할 거고요. 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두 점 P와 자, Q가 있어요. Q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Q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이너스 2, 4, 0 하고 이렇게 있게 될 텐데 그 P와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P는 요 원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 이 Q와 P가 제일 가까워질까? 그쵸?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가까워질까요? 얘가 아무래도 수직으로 빵 하고 꽂히는 그 순간이 제일 가까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참 이렇게 작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쵸? 자, 이럴 때 배운 게 우리 삼수선 정리.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삼수원 정리라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삼수원 정리는 아니고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원의 중심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고, 이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 원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볼게요. 자, 이 원판에 일단은 원판은 뭐냐면 ZX 평면에서 그려지는 원이에요. 그쵸? 자, ZX 평면이라는 게 뭐였죠? ZX 평면이라는 것은 무엇이 0이 되는 값? 그쵸? y가 0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이 구가 y는 0을 만족하는 순간이 zx 평면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가 그쵸? y가 0이 되는 순간이 zx 평면에서 원이 그려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y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 y에다 뭘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냐면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원의 방정식은요. x-2의 제곱에 더하기 0 들어갔으니까 1이겠죠. 더하기 z-3의 제곱은 입니다가 이렇게 되게 되고 이 식을 예쁘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게 돼서 넘어가면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저 원의 방정식. 지금 ZX 평면에 그려진 원의 방정식이 이거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얘는 2, 자, 이건 y좌표가 0인 겁니다. 항상 y가 좌표가 0인 순간이니까 y좌표는 0인 거고요. z좌표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 Q가 요 원 위를 뱅글뱅글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일단은 ZX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자,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Q가 여기로 정사형이 되는 거죠. 그쵸? ZX 평면 정사형 되는 건데 얘를 Q'이라고 하게 되면 Y값이 0 되는 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0, 0으로 정사형이 될 거예요. 그쵸? 쿵 하고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건 무조건 직각이에요. 그쵸? 직각이 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내린 수선의 발과 얘를 한번 이어볼게요. 꽝 하고 이었어요. 그럼 꽝 하고 이어주게 중심과 이었습니다. 꽝 하고 이어주게 되면 만나는 이 순간 있죠. 이 순간. 이 순간이 제일 짧은 P가 되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돼서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내리고 꽂아 놓고 그렇죠? 이게 제일 짧은 길이가 되게 되겠죠. 실제로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뭐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지만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요게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수직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삼수선 정리긴 한데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뭐 접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죠? 요 수선에 반해서 여기까지 중심까지 꽉 찍어 넣고 그때 만나는 점 P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뭐 점 Q가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점 Q가 만약에 여기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겠죠? 수선의 발 내려 찍고요. 뭐 이쯤엔 찍혔다고 칩시다. 내려 찍고 여기 쭉 이어주게 되면 만나는 이 순간이 그쵸 내가 원하는 최소의 P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값이 제일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자, 요 그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게 요 길이 알고 싶은 거잖아. 요 길이를 알려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자, 일단 알 수 있는 거리부터 구합시다. 자, 높이는요. 자, 얘를 정사형시킨 거니까 높이는 4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걸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요 길이 보라색.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길이는 요 점 Q의 좌표 알고, 그 다음에 중심 좌표 아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가지고서 전체 길이 구한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 반지름이잖아. 근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반지름 1만큼을 빼주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내려와서 자, 나는 중심이 지금 누구냐면 2, 0,3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사형시킨 Q' 마이너스 2,0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요. 빼면 4의 제곱
빼면 3의 제곱인 거니까 5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전체 길이가 5인 거죠. 그쵸? 요 전체 길이가 5가 되게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빗변인 거잖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네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4 루트 2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요, 점 3,1,2를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두 개이다. 이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세 개의 평면, 보이시죠? 보라색이 XY 평면, 그 다음에 노란색이 YZ 평면, 그 다음 초록색이 ZX 평면이 될 텐데, 여기에 꽉 하고 동시에 빵 하고 접하는 구입니다. 구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쵸?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벽면에 모서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공을 하나 꽝 하고 껴 넣으면 밑에도 그 다 작은 뭐 테니스 공만한 거, 그쵸? 탁구 공만한 거 땅 하고 껴 넣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그러면서 3,1,1이 요게 좀 말이 안 된다 치면 이렇게 큰 공을 또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얘를 작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작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큰 공이다라고 이렇게 땅 생각을 해서 그렇죠?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3, 그림이 그쵸? 그림이 요렇게 지나간다. 이게 9니까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요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3,2,1을 뭐 요쯤에 동시에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3,1,2를 지나는 건 어쨌든 간에 크게 하나 있고 또 조그만 게 하나 꽝 하나 껴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가 뭐 3,2,1쯤 된다고 하면 요 점이 된다고 하면 얘가 큰 구여서 여기 뒷면에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얘를 또 지나게 되는 이런 조그만한 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쵸. 네, 그림이 참 어렵네요. 자, 어쨌든 간에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럴 때 이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세 평면에 접하는 원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인데 얘 동시에 꽝 하고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하는 순간 여기는 직각 보이시죠? 직각 그 다음에 직각이 될 거고 이게 모두 다 뭐가 될까요? 그쵸? 반지름 되겠죠? 얘는 R, 얘도 R, 얘도 R이 되게 됩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당연하게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중심의 좌표는 R만큼 R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3,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 4분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 평면에 그렇죠? X, Y, Z가 모두 양수인 그런 평면에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R이 되게 된다. 결국 이런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냐면 X-R 제곱 그다음 Y-R 제곱 그 다음에 Z-R 제곱에 R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뒤에 평면에 있거나 옆쪽 평면에 있다면 이 R의 부호만 좀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좌표가 R,R이지만 뭐 예를 들어 R, 마이너스 R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구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건 잘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 요걸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요렇게 구의 방정식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그 구의 방정식이 뭘 지난데? 3,1,2를 지난데 그럼 3,1,2를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R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이었죠. 1-R 제곱 더하기 2-R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이걸 쭉 계산해서 풀어보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런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요 R 값은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접하는 구가 몇 개다? 2개다. 그 두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그쵸? 여기서 나오는 R이 2개가 있을 겁니다. R1이 있을 거고 R2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 2개 나오겠지. 이 두 구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더하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인수분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의 근이 R1, 그쵸? 이거의 근이
R1, R2인 상황인 거고 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6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해봤고요. 자, 5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2, 3, 4인 9가 X축에 접할 때, 자, 이번에는 어디에만 접하는 거예요? X축에만 접하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 나와 있고요. 걔가 X축에 접하는 겁니다. 아까는 어땠죠? 아까는 XY, YZ, ZX 평면에 모두 접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한 축에만 접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9와 Y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Y축에 접하는 구를 알기 전에 어떤 축에 X축에 접하는 구를 알기 전에 어떤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 A가 있는데요. 이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또 Y축에다가 그다음 Z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상 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조금 그림이 좀 이렇게 겹쳐 보여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꽝 하고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예쁘게. 아이고. 다시 지우고, 예, 지우고. 자, 다시요. 예,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자, 다시요. 자, 이 점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되게 될 거고 요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요렇게 내려지게 돼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이것도 3수선 정리 생각하면 되겠죠? A에서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렸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수직인 거죠? 그쵸? 축과 수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의 좌표. 내가 내린 수선의 발은 뭐가 되는 거예요? Z값도 0이고 X값도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X좌표 0, Y좌표만 살리고 Z좌표 0하고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고요. 그때 좌표만 써볼까요? 이때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좌표만 살리시고 Y좌표, Z좌표 죽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Z좌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얘가 되게 되겠죠? 이 좌표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 좌표는 XY 날리시고, 그쵸? XY는 모두 0으로 만드시고, Z좌표만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내렸다. 그럼 X좌표만 살리시고, Y축에 수선의 발 내렸다. Y좌표만 살리시고, Z좌표에 수선의 발 내렸다. Z좌표만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 상황 넘어와 볼까요? 우리 문제 상황은 뭐죠? 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가 어디에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축에서 땅하고 만나는 거죠, 그쵸? 딱하고 만나게 될 거고 그럼 중심은 일단 나와 있고요. A, B, C 나와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결국 뭐야? 중심을 X축에 수선의 발로 꽉 내리는 순간이겠죠. 그게 반지름일 테니까. 근데 이 수선의 발, 이 좌표를 지금 뭐라고 했었어? X축에 수선의 발인 거니까 X축만 남기고 나머지 좌표 죽이면 되는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중심과 A,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구해볼까요? 루트 써주시고 X좌표 그래프가 사라지니까 B제곱 그다음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상황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뭐 X축, Y축, 예, 자, 여기 X축, 여기 Y축, Z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지금 중심의 좌표가 2, 3, 4래. 아이 몰라 대충 그쵸? 이쯤 있겠지. 2, 3, 4 하고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중심이 여기입니다. 중심이 여기인데 걔가 X축에 접한대요. 그럼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에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쵸?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고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선의 발은 뭐가 되는 거지? 수선의 발 이 좌표는 X좌표만 살리면 되는 거니까
2, 0,0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R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중심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 둘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계산해 주면 여긴 0이고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돼서 이 길이가 5가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다라는 걸 알았으니 그러면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 그리고 z-4의 제곱은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구와 y축이 만난대요. 자, y축이 만난다는 건데 y축은 그럼 뭔가요? 자, y축이라는 건 뭐죠? y축이라는 건 요거지. 얘는 x값과 z값이 모두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 요 x에다가도 0을 집어넣고 요 z에다가도 0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0 집어넣어주게 되면 4 더하기 y-3의 제곱은 더하기 16은 25가 되게 될 거고 요 계산해주면 y-3의 제곱은 넘어가면 20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이제 y니까 y-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인 거니까 2 루트 5가 되게 될 거고요. 따라서 y값은 3 플러스 루트 2 루트 5, 2 루트 5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3 마이너스 2 루트 5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금 맞나요? 다 맞죠? 20인 거고 여기가 5네요. 그쵸? 아이고 이거 5네요. 여기가 5입니다. 죄송해요. 20이고 넘어가면 5네요. 여기가 루트 5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루트 5겠네요. 죄송해요. 루트 5, 루트 5 하고 이렇게 내게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그 구가 y축과 만나는 건데 y축과 두 점. 그렇죠? 얘가 지금 y축이라고 봅시다. 뭐 y축을 뭐 옆으로 봐도 괜찮고 뭐 y축 이렇게 볼까요? 이걸 y축이라고 볼까요? 위 그림랑 맞춰서 y축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고 요 한순간이 지금 3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게 된다. y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뭘 물어봤냐면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3, 3 지워지게 돼서 답은 2 루트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됐고. 자, 이번엔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여기 P에서 그쵸? 나온 빛에 의해서 9가 이제 9입니다. 9는 지금 중심이 0,0,4고 반지름 3이네요. 그쵸? 그 그림자가 XY 평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까만색으로 생겼죠.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지금 이것도 너무 이제 공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 얘를요 단면화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볼게요. 9를 단면화하면 원이 되겠죠. 그쵸? 원이 될 거고 요렇게 지금 빛이 그죠? 요렇게 그다음에 빛이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가 요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라 볼 거냐면 XY 평면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전히 옆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완전히 옆에서 들여다보면 이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겠지. 그치? 그래서 XY 평면 되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수직으로 얘를 이제 Z축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0,0,1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됐죠? 여기는 이제 원점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림자의 넓이라는 것은 요게 곧 지름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나는 지금 반지름을 알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요 원의 반지름을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 알면 끝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길이를 구해 볼 겁니다. 자, 빛이 지금 구에 접하기 써져 있고요. 이 구가 아이고 구가 떠 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아이고 좀 이거 그림을 조금 더 그쵸? 조금 더 다시 자, 구가 그쵸? 구가 지금 XY 평면에 접해 있는 건 아니죠. XY 평면에 접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 XY 평면이다.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Z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수직이고 원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인 거니까 요 길이 구할 거다. 아이고, 이제 계속 삐뚤삐뚤. 자, 요 길이, 그쵸? 요 길이를 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요 9의 중심부터 써볼까요? 지금 9의 중심이 여기죠?
구의 중심이 여기고 얘가 지금 뭐냐면 0,0,4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절편이 4가 되게 되겠지. 그죠? 여긴 10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구가 빛에 접하기 때문에 요건 접선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90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90도. 양쪽 대칭이니까 뭐 한쪽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면 10에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6이죠. 그쵸? 6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 반지름. 그쵸? 요거 반지름이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이죠.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3. 여기는 4. 그쵸? 요거는 이제 요 좌표가 4였고 반지름의 길이는 3, 요 길이는 6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 요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요 길이까지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3 루트 3하고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상황.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빨간색이잖아.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네요. 지금 요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거 직각삼각형. 그죠? 지금 내가 그린 거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과 그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큰 거. 이 두 개는 뭘까요? 예, 닮음입니다. 이거 왜 닮음일까요? 자, 볼게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고 여기 x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직각이죠? 여기 동그라미죠? 여기도 x죠. 아, 각이 다 똑같죠? 닮음이죠. 자, 닮음이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부분인 거잖아. 나는 직각 세모 부분 알고 싶어. 그럼 직각 세모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3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난 또 뭘 알고 있죠? 높이 알고 있죠. 지금 요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1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 대 얘는 그럼 여기서 높이 3 루트 3 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네요. 자, 비례식 세워볼게요. 지금 내가 큰 거의 높이, 동그라미 직각을 높이라고 볼게요. 그럼 큰 거의 높이는 작은 거의 높이, 동그라미 직각. 그 다음에 내가 큰 거에서 여기 리빗변 알고 싶은 거죠? x, 직각 x. 그럼 여기서 직각 x는 3이죠. 3이다 라고 이렇게 씩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3, 3 똑같으니까 지워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10이다가 되게 됩니다. 결국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0인 거네요. 즉 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10인 거고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돼서 3분의 100파이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일단은 이제 글만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 그림은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잘 참고하도록 그린 거고 요 그림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림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 그림을 좀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에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가 있고요. x축, y축이 접한대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꽝 하고 접하는 거죠. 그리고 z축과는 서로들 한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z축은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z축은 구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축과 Y축에는 구가 딱 하고 접하는데 Z축은 구를 관통하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 S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요 원의 넓이, 노란 원판이겠죠? 이거의 넓이가 64파이가 되게 되고 그다음 Z축과 만나는 두 점. 자, 관통하는 지점이 지금 빨간 색깔 점, 그렇죠? 빨간색 점 여기하고 여기 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그 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죠. 그쵸? 이 길이. 지금 이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하는 거냐면 8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만나는 거에 8이다라는 아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길이가 8이 된다. 빨간색과 빨간색 점 만나는 순간에 길이가 8이다. 자, 그때 구의 반지름 S의 반지름 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 그럼 일단 구의 반지름이라는 게 뭐냐면 요 Z축과 만나고 있는 거니까 관통해서 딱 만나는 거니까 이 길이가 구의 반지름이 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도 구의 반지름이다. 그쵸? 이게 지금 대칭길로 딱 만날 테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R이다라고 쓰진 않을게요. R 하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아래 길이를 지금 더 구할 건데 자, 이거를요. 이 그림 그대로 상황을 놓고 하면 이제 그림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요거는 머릿속에서 좀 떠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좀 떠올리고 얘를요. 좀
평면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는 뭐죠? 이 불필요한 숫자가 여기 또 있네. 이거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이 4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얘를 평면화 시킬 건데 먼저 밑에 있는 단면부터 봅시다. 이 노란색 원판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64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걔를 한번 보기 위해서 XY 평면을 좀 평면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원이 X축과 Y축에 접하는 거죠. 원을 좀 먼저 그릴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노란색 원판인 겁니다. 원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X축과 그다음에 Y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원판, 이 노란색 원판 넓이가 얼마래요? 64파이래요. 그럼 64파이라는 건 파이 r 제곱이 64파이가 됐다는 거니까 r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판에 지금 x축, y축이 다 접할 테니까 얘가 다 똑같이 반지름이 되게 될 텐데 접하면 직각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요 반지름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다? 8이다라게 됩니다. 8이다.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이 원판에서의 중심의 좌표도 알 수 있어요. 얼마냐면 8,8,0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z좌표는 없는 거니까 지금 xy 평면에 있을 테니 z좌표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요. 사실은 중심이 정사형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점이 되게 될 거고 여기가 8,8,0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판으로부터 다시 올라온 게 9의 중심이 될 테니까 9의 중심은 8,8, z좌표 모르니까 뭐 c다라고 그쵸? 뭐 c 이 정도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r이거든, r. 요 r은요, z축과 만나는 두 순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은 z축과 만나는 두 순간,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y 평면까지 그려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xy 평면은요, 그냥 하나의 약간 직선처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를 xy 평면으로 볼 거고요. 지금 z축이 이렇게 있는 이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내가 만나는 점이 빨간 점 두 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9가 만나고 있는 거고 뭐 이쯤에서 9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중심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얘가 만나는 두 순간. 그럼 내가 지금 R이라는 거 9에서의 반지름입니다. 9에서의 반지름 R 될 거고요. 여기도 R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지금 이 순간이 빨간 점과 빨간 점인 거예요. 이 9에서의 만나는 빨간 점과 빨간 점을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R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거리, 이 빨간 점과 빨간 점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빨간색과 빨간색 점의 길이는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중심으로부터 얘를 수선을 좀 내려주면 요 Z축에 수선의 발을 꽝 하고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꽝 하고 내려주게 되면 사실 이게 다 대칭이잖아. 그쵸? 9니까 다 대칭이기 때문에 요것과 얘는 합동이 되게 돼서 요 길이도 4, 대칭이니까 똑같이 길이가 똑같이 분할되게 됩니다. 요 길이도 4다라고 요렇게 되게 돼요. 9로부터 다 대칭이잖아. 이게 9잖아, 9. 9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와 4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했죠. 근데 난 지금 r 길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요 밑변의 길이, 얘만 알면 문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디 있을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얘는 뭐죠? 얘는 중심과, 이게 중심이잖아, 그치? 이 중심과 Z축이 만나는, 그쵸? 이거죠. 이게 바로 이거죠. 수선의 발. 그죠? 이렇게 지금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보라색 길이가 돼서 요 길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길이는 조금 더 위아래로 좀 둘러볼까요? 둘러보면 여기 원점이 있는데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 그쵸? 이 중심 원판에서 원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이 길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걸까요? 다시 여기서 원점 여기가 원점이지? 원점과 이 중심 사이 이 길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0,0,0에서 8,8,0까지 거리니까 얘는 8루트 2가 되게 되겠네.
그죠? 이 길이가 8 루트 2가 되게 될 거고 얘가 8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8 루트 2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럼 끝났네요. 지금 저 삼각형만 좀 떼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직각인 거고요. 여기 4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8 루트입니다가 되게 되는 거고 이 길이가 r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공 있으면 r값 나오겠죠. r 제곱은요. 8 루트 2의 제곱해서 4의 제곱을 해주면 될 거고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16 곱하기 9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r값은요.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4 곱하기 3이 되게 돼서 r은 12다라고 해서 문제는 끝이 나게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 뒤를 보면 기하학적 해석이 아니라 완전 수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냥 생수식으로 풀었는데 그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생수식으로만 연습하기보다는 요거를 단면화해서 평면화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요런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면을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축과 만나는 거니까 축 위주로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밑면 위주로 축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 두 개를 연결지어서 다시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요. 아주 예전 수능 문제라고 기억을 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회 방정식 끝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